It's car time!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형입니다. It's car time. 카니발이 얼마 전에 등장을 했죠. 카니발 4세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 판매량 뿐만이 아니라 검색량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나올 8월달 판매곡 그리고 9월달 판매곡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카니발에 대해서 가격 견적을 한 3개 정도 내보려고 합니다. 가장 저렴한 거, 그리고 이제 그 가성비를 어느 정도 맞춘 거,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이렇게 가격 견적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런 그 멋진 일러스트와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다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격표가 이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그 가격표에는 특징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카니발이 어떤 차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표를 잘 봐도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쭉 내리면 가격표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카니발에서는 아직 4인승은 안 나왔고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하위 등급인 프레스티지의 경우 7인승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가솔린 3.5L 탑재 차량이 싸요. 120만원 더 쌉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 배기량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1300cc나 낮으니까 진짜 많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도 120만원이 더 비싸요. 그만큼 디젤 엔진이 뭐 SCR이라든가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 그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졌다, 장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가격은 정말 그 기본적인 가격이에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값이 이게 다가 아니죠. 또 편의사양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그 옵션 사항들을 넣으면은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번 영상에서 다 해볼 수는 없고 한 3개 정도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견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7인승, 9인승, 11인승 있는데 저는 9인승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니밴이라는 특성상 11인승이 이제 승합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속도 제한도 110km, 시속 110km에서 속도 제한도 걸리고, 그리고 7인승은 버스 전용 차선을 못 들어갑니다. 2열의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7인승이 훨씬 낫죠. 넓고 진짜 미니밴의 어떤 그 매력을 진짜 느끼려면은 사실 7인승도 나쁘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7인승을 탈 거면은 대형 SUV 등등의 대안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인승은 빼고 9인승으로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인승보다 7인승이 약 230만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따가 낸 가격을 보고 여기서 한 220에서 230 정도 더 더하면은 7인승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11인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시속 110km에서 제한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단점이죠.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 세금이 싸요. 세금이, 연간 세금이 엄청 쌉니다. 본인이 과속을 안 한다, 진짜 정속주행 한다, 근데 세금을 아끼고 싶다, 11인승 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9인승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11인승은 이 9인승의 2열과 3열에 중간에 이제 그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시트를 하나 더 둔 게 11인승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차이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가장 싼 거를 한번 먼저 내볼게요. 가솔린이 더 싸죠. 디젤이 비쌉니다. 6개의 그 가격표가 있는데 디젤 위치 120만원 더 비싸고 가솔린이 더 싸기 때문에 가장 싼 게 얼마인지 해볼 거니까 가솔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흰색을 선택하면 8만원을 더 내야 돼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블랙으로 선택할게요. 3,16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옵션이 지금 8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 옵션입니다. 보시면은 뭐 후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속 승계 관림, 안전 하차 경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60만원인데 뭐 선택해줄만 한 옵션 같아요. 이거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램프예요. 뭐 LED 램프, 헤드램프, 턴 시그널 램프,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 계신데 저는 이거 사실 민감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스타일 빼겠습니다. 컴포트는 시트예요. 2열 통풍 시트,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 확장형 센터 콘솔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제일 싼 그 모델을 뽑아볼 거니까 얘는 뺄게요. 그리고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뭐 아시겠지만 그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그런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이죠. 글쎄요, 그냥 손이 좀 더 고생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건 빼겠습니다. 자,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 여기에 좀 쓸만한 것들이 많아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무선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이건 되게 좋은데? 그리고 8스피커, 후석 음성 인식, 후석 대화 모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쭉 읽어봐도 무조건 넣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넣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팩은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이 가장 저렴한 모델을 뽑는 거니까 얘는 좀 보류를 해둘게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 없는 옵션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거는 뭐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것들 많이 나오니까 사실상 뭐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빌트인 캠, 전자식, 그렇게 필요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빼도 진짜 큰 만족감의 하락이 없는 그런 사양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감하게 빼주고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아무래도 이제 앰프가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크렐 사운드는 빼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불 방법은 할부가 있고 현금이 있는데 저는 일단 현금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소화리로 가서 출고를 한다면 탁송비가 빠질 거예요. 기왕 하는 거면은 본인 탁송하는 게 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가지고 차를 더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본인 탁송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 탁송을 골랐고요. 그리고 등록지는 가장 소비자들이 많은 서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채 납부 방식은 할인으로 하고, 그럼 견적을 보겠습니다. 3,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비용까지 다 해서 3,625만 8,918원이에요. 3,600만원짜리 가장 저렴한, 거기서 이제 옵션 한 2개 정도 든 차가 3,6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차값이 많이 올랐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3,600만원 비싼 차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아까는 가장 싼 프레스티지 모델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노블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블리스는 디젤로 한번 해볼게요. 디젤로 기본 가격이 3,710만원입니다.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은 선택을 안 하고요. 검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개의 그 옵션 세트 중에 드라이브 아이즈는 넣어주고요. 스타일 여기서는 좀 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런 종류의 차에서 굳이 뭐 LED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그렇게 멋으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차가 그 실용성으로 타는 차인데 굳이 스타일이 필요 있나 싶어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넣어줄만 하죠. 그 2열 그 가족들을 위해서 110만원 정도 쓸만합니다. 썬루프는 듀얼 썬루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 급에서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가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넣어주고요. 이 모니터링 팩도 넣어줄게요. 이 정도면 넣어줄만 합니다. 넣어줘서 총 4개 8개 옵션 중 4개를 넣습니다. 딱 중간 모델에서 4개의 옵션, 좀 비싼 옵션을 넣긴 했지만 네, 4개 옵션을 선택했고요. 역시 본인 탁송으로 하겠습니다. 견적을 보면요, 4,135만원입니다. 가장 중간 모델에서 옵션 4개 선택해줬더니 4천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싼 차 아닙니다. 등록제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4,400, 그러니까 한 4,500 정도 있어야지 카니발다운 차, 좀 광고에 나왔던 그 편의사항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차, 그 차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모델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나보러 가실게요. 7인승으로 해볼까? 7인승으로 할게요. 원래 9인승으로 해야 되는데 뭐 가장 비싼 차를 뽑아 볼 테니까 7인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220, 230 정도 빼면 9인승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디젤 엔진으로 시그니처를 뽑아 볼게요. 와, 기본 가격이 4,454만원입니다. 기본 가격부터 어마어마하죠. 풀옵션 할 거니까 화이트 펄 넣어줄게요. 네, 옵션도 시그니처에서는 옵션이 6개밖에 없어요. 네, 6개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하고 풀옵션 하는데 뭐 탁송 의뢰하죠 뭐. 가장 비싼 걸로 뽑을 거니까 탁송 의뢰할게요. 견적을 보면 4,816만 6천원이고요. 그리고 등록제 비용까지 합하면 5,129만 3,209원입니다. 5천만원이 넘는 차입니다. 부자들이 타는 차가 카니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차라는 게 한 번 사면은 몇 년, 뭐 최소한 3년에서 5년, 그리고 많게는 10년 이상 타는 게 이 차입니다.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것이고요. 또 온 가족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죠. 특히 이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전 재미보다는 이 가족들의 편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이 차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이 차를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냥 세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랜저보다 비싼 차인데. 그래서 선택을 하는 차고, 그만큼 사실 그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타는 차인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길 바라며 품질 문제로 또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청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있었던 그 품질 문제에서 확실히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자 현대기아의 임원진급에서 제대로 지시가 내려가서 품질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만족도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거는 한 앞으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기아 카니발에 대해서 가격 견적을 한번 뽑아봤고요. 2차 좀 시승을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시승 이벤트에 응모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시승을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제 2차를 사게 되면 이제 빌려서 한번 타볼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해볼 것 같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